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는 상담사 치아입니다. 네, 날이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해진 것만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뭐 황사도 그렇고 꽃가루도 그렇고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같이 동반돼서 왔죠. 그래서 이러다가 또 훌쩍하고 바로 여름으로 가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 시작할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슬로우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저희가 그걸 못하고 살아왔었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끊어서 나중에 따로 갈 수 없는 사안이라 그러면 제 내담자 사례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제가 상담했던 회기는 한 2달쯤 전에 끝났던 시니어 부부분의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물론 전 비밀 엄수를 지켜야 되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 다 확인받았고 오픈해도 좋다라고 허락까지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연 이야기해도 좋다고 말씀해 주신 내담자 부부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강연의 제목은 노부부의 서로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분들이 이제 부부신데 굉장히 오래된 40년 넘으신 부부세요. 이제 그 부부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사실은 섹스레스였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은 섹스레스였는데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적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치유해 드리면서 거의 6달 정도를 저랑 같이 쭉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되게 행복해지셨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행복해지셨는지를 오늘 그냥 조금만 맛배기만 물론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맛배기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슬로우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드릴 거라는 뜻입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아내분하고 남편분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서로 생각이 다르신지 좀 볼게요. 아내분 생각부터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일해온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매번 5분도 안 돼서 속전속결로 끝나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만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속전속결로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 2번, 최소 2-3번 정도 말씀드렸던 아마 그래프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 성학자 중에 이제 유명하신 마스터스 앤 존슨 부부의 성흥분 곡선, 남녀의 성흥분 곡선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성관계를 가질 때 남녀 모두 흥분기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성적 흥분을 느끼는 흥분기, 그 다음에 그 성적 흥분이 점점 레벨이 높아지는 고조기, 그리고 그야말로 오르가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르가즘기, 절정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사정,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오르가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관계가 다 끝나고 해소기로 접어들게 되죠. 이게 이제 성흥분 곡선인데 기억해 보시면 남자는 오르가즘까지 올라가는데 뭐 한 2분 30초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여성분들은 16분에서 20분 정도의 완만한 상승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남녀의 어떤 갈등을 불러오는 건데 이 사연 속에 이제 아내분의 이야기를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아내분 5분도 안 돼서 속전속결로 끝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 이 5분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아는데 삽입하고 왕복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5분이 아니고 성관계 시작하고서 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삽입 후 왕복 운동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1, 2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정말 딱 본인 사정만 하시고 남편분이 성관계를 끝나시는 분이셨던 거죠. 자, 그러면 그때 그래프 잠깐만 기억해 보시면, 자, 2분 30초 정도면 여성분의 흥분기와 고조기, 흥분기를 지나서 이제 고조기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은 별로 느끼신 것도 없어요. 이제 막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남편분은 사정까지 다 끝내고 이미 쭉 내려오고 계시는 거죠, 감정이. 자, 그러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만 좋은 거잖아요. 나는 좋은 거 전혀 모르셨던 거죠.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해결하는 방법 가장 좋은 거 슬로우 섹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행복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는 제 성욕도 없어져서 그냥 저에게 성관계는 빨리 끝내야 하는, 빨리 끝나버렸으면 하는 숙제 같았습니다. 사실 하나도 좋은지, 왜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분이 지금 하나도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아내분이 하나도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남편분이 빠른 성관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앞서서 이제 마스터스 앤 존슨의 성흥분 곡선 말씀드렸잖아요. 자, 만약에 남편분이 슬로우 섹스를 알고 계셨고 슬로우 섹스를 하셨다고 치자고요. 슬로우 섹스 제가 이따가 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슬로우 섹스를 하면 2분 30초 안에 사정은커녕 사실은 자궁 입구까지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이거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러니 아니 2분 30초 안에 무슨 사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16분 아내가 충분히 오르가즘까지 올라가는 16분, 20분은 넉넉히 야트막한 산 등산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 섹스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녀의 서로 다른 흥분 곡선을 서로 싱크를 맞춰주는, 남자도 사정으로 오르가즘을 느끼고 여성도 그 순간에 멀티 오르가즘을 느껴서 두 분 다 아주 만족을 느끼고 이제 해소기로 넘어오는 바로 그 오르가즘의 싱크를 맞추는 게 바로 슬로우 섹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 싱크를 못 맞추신 게 아내가 이제 좋은지 모르셨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파민과 옥시토신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제가 그 흥분곡선 말씀드릴 때 각 단계마다 이제 그 호르몬 분비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흥분기에서는 도파민이 뿜뿜 하고 분비되면서 성적 흥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조기에서는 주로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 애정 호르몬, 애착 호르몬이라고도 하는 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조기에서는 가능하면 따뜻하고 애정 넘치는 애무, 사랑이 가득한 애무 행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도파민과 그 다음에 옥시토신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오르가즘기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빠르게 성관계를 하시면 그냥 예를 들면 2분 30초 안에 성관계가 끝나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옥시토신은 거의 분비가 안 돼요. 그냥 딱 도파민만 분비가 되는 겁니다. 강렬하게 도파민 분비돼서 음경 발기하고 왕복 운동으로 계속 도파민 자극하다가 사정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옥시토신, 제가 무슨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애정 호르몬, 사랑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사랑을 주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또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그 옥시토신의 영향으로 내 파트너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분이 좋을 리가 없죠. 아내분은 전혀 옥시토신이 분비가 안 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편분도
나는 그냥 사정만 하면 돼라는 성관계의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셔서 그렇지 사실은 남편분도 성관계를 하면서 아내분이 더 사랑스럽거나 더 고맙거나 예쁘거나 애정스럽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아내분은 하나도 좋은지 모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 나쁜 거 말씀드리면 도파민은 이제 여러 많은 매체에서 들으셨겠지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있어요. 내성이 있다는 건 어쨌든 쾌감의 역치값,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1, 2 정도의 자극이면 흥분했었을 걸 점점 3, 4의 자극, 5, 6의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 이 쾌감의 역치값을 점점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어느 순간 되면 아내와의 성관계로 아예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더 자극적인 야동이라든가 더 자극적인 방법을 찾아가신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자극을 못 받게 되니까 일단 도파민 분비가 아예 안 되면서 발기부전이 오거든가 이런 단점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려면 맞죠.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그 고조기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고요. 그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고조기를 충분히 가지려면 바로 슬로우 섹스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아내가 이 사연 속에서 좋은지 모르셨던 이유는 남편분이 오로지 성관계 목표가 사정이셨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성관계의 목적은 사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여지껏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남편분들은 내 성관계 방법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아내는 하나도 좋지 않은데 그냥 좋은 척 소리를 내주거나 그렇게 리액션을 해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 딱 하나, 사정이죠. 근데 사정이 성관계의 목적이면 어쨌든 사정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사정을 향해서 무작정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도파민만 분비되고 그 다음에 바로 사정이 오더라도 뭐 상관이 없으신 거죠.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내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남편 시니어 여러분께서 아내분들의 어떤 애정, 사랑, 마음 이런 부분을 배려하시고 성관계 자체가 사정이 목적이 아니라 남녀,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관계, 또 애정을 더 돈독히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성관계 시간은 점점 길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사정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갈 필요가 없거든요. 100m 달리기가 하다못해 뭐 한 5km 건강 마라톤 정도가 되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천천히 흥분을 올려가면서 옥시토신도 느껴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마 남편분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아, 내 아내가 이렇게 예뻤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옥시토신은 사람의 눈에 필터를 한 겹 씌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흔히 콩깍지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옥시토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정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시면 그 관계에서 정말 많은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흔히들 애무라고도 하고요. 근데 애무라는 건 이제 어떤 상대방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적 행위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아내와 같이 스킨십 하는 게 행복하고 아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게 행복하고 아내와 같이 누워 있는 게 행복하고 그냥 벌거벗고 그냥 대화 나누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아내가 섹시하고 뭐 이러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정서적 친밀감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제가 아내가 사연 속에서 하나도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슬로우 섹스랑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빠르게 성관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제 슬로우 섹스 하는 법이 더 궁금하실 겁니다.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남편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남편분의 생각입니다. 저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 이분 진짜로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여전히. 부산 분이셨는데, 좀 약간 무뚝뚝한 면은 좀 있으시지만,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냥 방법을 모르셨던 것 뿐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두 분 다 이렇게 모시고 가기가 훨씬 더 수월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아내의 몸을 보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걸 보면요. 이거는 근데 약간 성욕이랑 관계된 걸 수도 있죠. 사랑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사실 아내도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네, 이 말씀 저한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아내는 별로 내켜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큰둥한 표정으로 누워있는 걸 보면 애무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빨리 사정이나 하고 끝내야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좀 아내가 좋아하게 해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 말씀은 실제로 저랑 부부 상담을 시작한 첫 회기에 실제로 남편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방법 좀 알려줘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회기를 거쳐가면서 방법도 알려드리고 두 분이 연습도 하시게 해드리고, 물론 제 앞에서가 아니라 돌아가셔서 부부간에 연습하시고 그 피드백을 또 제가 듣고 또 이렇게 수정해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슬로우 섹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성관계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그게 방법이 따로 있겠어? 그냥 천천히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 주토피아라는 영화에 보면 왜 나무늘보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일을 하고 움직이는. 네, 그렇게 천천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전략은 그렇고요. 전략은 그렇고 왜 항상 우리 전쟁에도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잖아요. 전략은 그런데 전술은 정말 다양합니다. 천천히 하는 각 전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전술은 삽입하지 않는답니다. 네, 삽입하지 않는다. 네. 아니,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삽입을 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슬로우 섹스의 첫 번째 전술은 바로 삽입하지 않는답니다. 왜냐?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전에 제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의 몸에 클리토리스가 들어있는데 클리토리스에서 가장 감각신경이 많은 부위는 클리토리스의 머리 부분, 음핵 부분이다. 그 부분이 몸 밖으로 성적으로 좀 흥분하면, 발기하면 클리토리스가 몸 밖으로 알갱이만큼 튀어나오는 부위, 거기에 무려 10,000개 이상의 감각신경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자는 어디에 감각신경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죠? 맞죠? 귀두입니다. 남성의 귀두에는 4,000개 이상의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00개 이상의 감각신경, 그리고 4,000개 이상의 감각신경이 서로 닿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만큼 흥분적이고 흥분하고 자극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엄청난 거죠. 그야말로 진짜 미지와의 조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방법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아내분이나 여친분의 클리토리스 음핵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주로 손가락이나 입술이나 혀나 이런 부위를 사용하시죠. 음경을 사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삽입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클리토리스랑 맞닿은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위아래로 움직이실 수도 있고 원형을 그리실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좁은 부위에서 팔자를 그리실 수도 있겠죠. 네, 이겁니다. 삽입하지 않고 밖에서 내 음경과 내 아내의 클리토리스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얼마나 짜릿짜릿할지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네. 상담사차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였어? 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클리토리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래 보면 이제 요도, 질, 회음부로 이어지는 그 부분. 흔히 저희 상담학에서는 이제 외음부, 꼭 상담학에서는 아니죠. 의학에서 이제 외음부라고 표현하는 그 부위. 그 부위는 만약에 아내분이 성적으로 흥분만 하신 상태라면 사실 애액으로 바르톨린선인가 스킨선 그리고 질 내벽에서 충분히 흘러나온 애액으로 충분히 윤활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지치듯이 그렇게 그 외음부 부위를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음경의 귀두 끝으로 그냥 쭉 미끄러지면서 움직이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위아래 좌우 원형 팔자 다 좋습니다.
그냥 본인이 가장 기분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삽입이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이거 애무인가요? 되게 애매합니다. 사실 애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삽입 섹스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죠. 네. 그래서 슬로우 섹스의 첫 번째 전술은 삽입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두 번째 전술은 천천히 들어가고 천천히 나온다입니다. 네.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자연스럽게 천천히 들어가고 천천히 나오는 데에도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천천히 들어가고 어떻게 천천히 나오나요? 네. 속도를 만약에 물어보시는 거라면 유튜브 같은 데서 달팽이 영상 하나 아무거나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뭇잎을 달팽이가 이렇게 꼬물럭꼬물럭 기어가는 속도 있죠? 거의 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 속도인데 자극이, 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속도인데도 왜 자극이 굉장히 클 수 있는지. 어쨌든, 근데 천천히 들어가고 천천히 나오는데, 자, 보세요. 어느 때는 그냥 정말 질 입구에 귀두 끝 정도만 천천히 들어갔다가 천천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1분 정도도 충분하실 겁니다. 근데 어느 때는 질 중간 정도까지만 들어갔다가 또 천천히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보다는 좀 1분보다는 또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제일 안쪽까지 진짜 들어갈 수 있는 끝까지 들어갔다가 또 천천히 나와 보세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3단계만 있을까요? 질의 깊이는 보통 이제 흥분하지 않았을 때는 5cm에서 8cm, 흥분했을 때는 보통 8cm에서 12cm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의 수많은 단계들에서 멈췄다가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다 해보는 데만 해도 한 15분, 20분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요? 네, 이게 바로 슬로우 섹스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가고 나오는데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단계를 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 단계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삽입의 깊이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위나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세 번째 슬로우 섹스의 전술 세 번째는 멈춰 있는다입니다. 네, 천천히 하라고 하더니 급기야 이제 서 있으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서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서 계셔 보지 않으면 잘 모르세요. 아니, 왜 서 있으라는 건데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내 아내가 완벽하게 오르가즘에 올랐다라는 확신이 드실 때는 아내의 질에 가장 깊이 음경이 삽입된 상태에서 왕복 운동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진짜 그냥 가만히. 그러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질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게, 흥분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질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내 음경을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질 근육이 내 음경을 쥐었다 놨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럼 뭘 자극하고 있는 걸까요? 질 근육이? 맞죠. 클리토리스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몸의 클리토리스를 본인이 흥분했기 때문에 오르가즘기에서는 스스로 움직이면서 자극하고 있는 거고, 그 클리토리스가 음경을 눌렀다 뗐다 하면서 더 마찰과 압력으로 자극이 커지는 거죠. 그걸 여성의 몸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조였다 놨다 조였다 놨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거 여태까지 남편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으실걸요. 네, 이거 느껴보신 분 제가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만약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물론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내분이 페이크 오르가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오르가즘기에서는 그런 반응이 기본적으로 벌어지거든요. 하여간 근데 뭐 그렇게 깊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냥 예를 들면 아까 질 입구에서 조금만 한 뭐 0.5cm, 1cm만 들어가고 한번 다시 나오라 그랬죠. 다시 나오지 말고 그냥 멈춰 계셔 보세요. 그때도 아마 이런 느낌? 하고 놀라운 느낌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슬로우 섹스의 전술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의 느낌을 찾는 거예요. 감각신경이 4,000개나 되어 있는 내 음경의 귀두 또는 내 음경, 그리고 내 안에, 그러니까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감각신경이 10,000개 이상 있는 내 클리토리스를 가지고 다 느껴보자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의 감정을, 감각을.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자, 남편분은 뭘 느끼시면 좋으냐면 천천히 슬로우 섹스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삽입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성의 질은 모든 분이 심지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도, 시니어 여성 어르신도 어쨌든 질 주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 주름이 이제 점점 펴져가긴 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어쨌든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 아내의 질 주름을 확인해 보세요. 네, 그게 무슨 빨래판 가는 것처럼 동동동동동 이러진 않습니다. 그럴 리는 없죠. 내 점막이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느끼려고 하면 느껴보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뭘 느끼셔야 되냐면 아내의 클리토리스가 질을 얼마나 빵빵하게 누르고 있는지 그 압력, 그리고 클리토리스도 음경이랑 똑같아서 발기하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모이는 거니까. 그러면 내 아내의 질 내부는 얼마나 따뜻한지, 온도, 압력, 마찰, 그러니까 표면의 질감, 이런 거 느끼시라는 거예요. 이거 느껴보신 적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셔서 왕복 운동하고 사정하고 나오시잖아요. 남성 시니어 여러분들. 이거 다 느껴보세요. 아마 신세계일 겁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뭘 느끼냐? 자, 여성분들 보세요. 내 클리토리스가 음경을 누르잖아요. 내가 흥분하면 음경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내 남편의 음경의 부피감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부피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남성 음경의 모양이 그냥 쭉 일자 원형 막대가 원통 막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귀두 부위는 굉장히 더 두텁고 몸통 부위는 그거보다는 좀 얇고 이렇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깊이에 따라서 느껴지실 거예요. 천천히 들어오면 그게 다 느껴집니다. 귀두 부위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제는 몸통 중간까지 들어왔네. 네, 그거 한번 느껴보세요.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엄청난 도파민이 됩니다.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해보셔야 돼요. 네, 이런 부분들, 감각을 느끼는 거. 자, 전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전술은 뭐냐면 스팟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여성의 질 내부에는 G 스팟이 있고 A 스팟이 있고 수도 없이 스팟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머지 스팟은 저는 별로 인정을 하지 않고 G 스팟하고 A 스팟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인정을 한다고 해서 그 존재를 믿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흔히들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G 스팟의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질 입구에서 한 2, 3cm 안쪽, 그러니까 바깥쪽, 질 입구 쪽, 그 안에 질 입구 상단 부위가 보통 G 스팟이 존재하는 부위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위를 손으로 자극하거나 혀로 자극하거나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흔히 얘기하는 여성사정이라고 하는 행위에도 그 부위를 자극하는 걸로 야동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장면들이. 그런데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인간의 몸을 해부했을 때 질 상단 부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질은 질입니다. 거기에 무슨 동전만한 기관이 있다든가 무슨 특정 부위가 있다든가 이렇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거기가 왜 G스팟일까요? 어쨌든 그 부위를 자극하면 좀 더 흥분하는 건 맞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의 질이 있으면 클리토리스가 질을 이렇게 타고 앉아 있다고. 벌써 딱 감이 오시지 않나요? 왜 그 윗부분이 더 자극적인지? 맞습니다. 바로 클리토리스의 머리 부분을 향해서 자극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자극이 클리토리스의 머리 부분, 감각신경이 10,000개 이상 존재한다는 그 부위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의 질 자극이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손으로도 확인해 보셨고 혀로도 확인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것도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음경으로 내 아내의
G스팟을 확인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음경으로 G스팟 부위를 자극해서 확인해 보시자고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걸 바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음경으로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성마다 G스팟 부위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실제로 측면 약간 위에 계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거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오르가즘이 G를 둘러싸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G스팟을 슬로우 섹스를 통해서 음경으로 찾아보시자. 그리고 또 하나, A스팟인데 이 A스팟은 진짜로 음경으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A스팟이 어디 있냐면 자궁경부 주위에 해부학적으로 보면 자궁경부 주위를 삥 돌아서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를 보통 A스팟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손가락이든 혀든 어떻게 그 안에까지 들어가나요? 그 안까지 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음경에 그것도 귀도 가장 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이 그러시는 건 아닌데 여성분들 중에 그렇게 자궁경부 안쪽 테두리까지 그러니까 음경이 삽입됐을 때 성적 흥분을 강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쯤에서 저한테 이제 열심히 배우신 분이면 항의를 하셔야죠. 아니, 질 내부에 감각신경이 별로 없다며. 근데 왜 거기는 민감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변함없습니다. 질 내부에는 감각신경 없습니다. 질은 느끼는 기관이 아니라 음경을 받아들여서 클리토리스로 그 자극을 전달하는 기관이죠. 네. 그러면 도대체 자궁경부 그 제일 질의 안쪽은 왜 흥분을 강하게 느끼는 A스팟이 있느냐? 여성의 신체 구조상 그 자궁경부 바로 뒷부분에 성기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경 중추다발이 거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을 자극해서 그게 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신경 다발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좀 다른 뭐랄까요, 쾌감입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 감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뭐랄까 은은하고 좀 묵직한 그런 쾌감인데 어쨌든 신경다발을 바로 자극하는 그런 자극이죠. 성적 자극이죠. 이것도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꽝꽝꽝꽝 빠르게 움직이면 그게 자궁경부 주위를 자극한다고 해도 전혀 성적으로 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통증은 쾌감하고 정반대의 메커니즘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그시 눌러주시는 겁니다. 지그시. 그렇게 자극을 해보시면 내 아내가 A스팟을 건드려주면 되게 흥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 팁을 드리면 여성의 질에 남성의 음경이 가장 깊이 삽입되는 체위가 뒤에서 체위입니다. 뒤에서 체위라고 하면 여성분이 엎드려 있고 남성분이 뒤에서 음경을 삽입하는 체위인데 이 체위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성의 질 각도 그리고 남성의 음경이 흥분했을 때의 각도가 가장 잘 일치하는 체위가 바로 뒤에서 체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위를 하실 때 가장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뒤에서 체위할 때 그냥 뭐 아내의 엉덩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막 시각적으로 자극적이라고 해서 막 계속 꽝꽝꽝꽝 움직이지 마시고 부드럽게 가장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내 아내의 A스팟을 자극한다라고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는 슬로우 섹스에 대한 얘기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만큼 말씀드리면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때나 또는 상담을 할 때 그런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부분들을 좀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답변 드렸죠. 네, 얼마나 천천히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을 때 제가 달팽이 기어가는 것만큼 천천히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랄까요, 무조건 그 속도를 하셔야 됩니다는 아닙니다. 아시죠? 상담사 치아가 무조건 달팽이 기어가는 대로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보다 빨라서도 안 되고 느려서도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냥 적용의 예일 뿐입니다. 네. 가장 좋은 건 내 아내가 좋아하는 천천히가 가장 중요한
속도겠죠. 두 번째,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남성 내담자분들 모시고 강연하면 알겠는데 이제 안 해보셨으니까 알겠는데 그걸 만약에 내 아내는 싫어하면 어떡하냐. 사실 내 아내는 빨리 하고 막 그럴 때 더 막 소리 지르고 흥분하고 그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전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해보시라. 해보시라. 저는 여태까지 그 어떤 경험자로부터도 슬로우 섹스가 싫다라는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해보세요. 다만 빠르게 할 때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네, 뒤에 가서 이제 저희가 5번 질문이 그건데 사정은 언제 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거거든요. 천천히 그렇게 하면 도대체 사정을 언제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슬로우 섹스를 하면 조루가 예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천천히 삽입 성관계를 하는데 무슨 사정감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삽입은 언제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정할 때는 당연히 빠르게 하셔야죠. 네, 그땐 빠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또 언제 빠르게 하느냐? 내 아내가 원할 때. 네. 충분히 흥분하시다 보면 내가 아무리 느리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내분이 막 내 엉덩이를 밀고 이렇게 밀어서 내 몸에 본인의 몸에 막 밀어 넣으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해줘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러는 순간이 옵니다. 빠르게는 그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2번 질문으로 돌아오면 슬로우 섹스를 아내가 싫어하시면 빨리 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 문제 없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천천히 하실 때와 빠르게 하실 때가 서로 다른 겁니다. 주로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오르가즘기, 그 흥분 곡선상에서의 오르가즘기에 올랐을 때는 천천히 하는 슬로우 섹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빨리 함으로써 좀 더 자극이 좀 커지고 더 강렬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속도가 빨라야죠. 네, 슬로우 섹스는 그 이전 단계, 흥분기, 고조기, 네, 그때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은 흐름이 끊기진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전술 중에 슬로우 섹스의 전술 중에 M와 섹스를 병행해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왜 삽입한 상태에서 멈춰 계셔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어느 순간에는 삽입성 관계를 하다가 그냥 완전히 나오세요. 그래서 그 상태로 내 음경으로 다시 외음부 애무를 하시는 겁니다. 외음부 애무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빠져나와서 다시 뭐 가슴 애무를 하셔도 좋고 그냥 서로 애무를 다시 시작하셔도 좋아요. 그러다 또 다시 삽입성 관계로 가시는 거죠. 이게 슬로우 섹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삽입 성관계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 끝에는 무조건 사정만 있어라고 해서 왕복 운동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건 가장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나와서 또 아내의 흥분을 높일 수 있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건 나중에 제가 조루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루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왜 스타트 앤 스탑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활용하는 관점에서도 사실은 삽입성 관계를 멈추고 애무를 진행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여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꼭 저런 질문을 하세요. 흐름이 끊기진 않을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현명한 질문에 되게 무식한 답변을 드려보면 흐름이 끊긴다고 생각될 만큼 아쉬워하시면 끊으시면 안 되죠. 바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자연스럽게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만 가신다면 전혀 흐름 끊긴다는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아내분이. 왜냐하면 감정은 고조기에서 오르가즘기로 점점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네. 자, 사정을 언제 하죠? 라는 질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르가즘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은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거에 사실 중언부언이긴 한데 그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굉장히 강렬한 오르가즘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이거는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앞서서는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오르가즘기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좀 더 강렬한 행동으로 빠르게 그리고 강렬한 행동으로 오르가즘을 증폭시켜서 만끽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오르가즘은요,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정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정에서 느껴지는 오르가즘 그냥 기껏해야 울컥울컥 한 5초? 뭐 길면 한 7초? 굉장히 허망하지 않으시던가요? 네. 그리고 끝이잖아요. 근데 슬로우 섹스를 해보시면 그 과정에서 제가 왜 모든 감각을 놓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감각이 다 엄청나게 짜릿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짜릿하다는 게 곧 오르가즘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 쾌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나 사정 안 할래. 왜냐하면 사정하고 나면 이 긴 만족스러운 감각, 쾌감을 더 이상 못 느끼잖아요. 남성분들 아시잖아요. 사정 끝나면 그냥 발기가 잦아들잖아요. 끝이잖아요. 젊을 때야 뭐 한두 시간 지나면 뭐 2, 30분 지나도 다시 발기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막 하루 이틀 막 며칠 지나야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에서의 오르가즘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의 쾌감에 집착하시면 훨씬 더 신세계가 열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여성분들이 이런 슬로우 섹스 강의를 들으면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남편에게 말하기가 좀 민망하다. 여보, 슬로우 섹스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줘. 교육을 시킬 자신이 없으신 거죠. 네. 교육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남편분이 바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천천히 해줘. 그게 내가 훨씬 더 기분이 좋아. 그게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서 몸으로 자제시켜 주세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남편분들은 아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마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시끄러! 조용히 해! 이러는 남편분은 없으실 거예요. 네. 자, 슬로우 섹스 말씀드리다 보니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오늘 밤에 실천해 보시는 게 중요한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